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최악의 핵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북 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미국 당국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을 보면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만 제거하고 북핵을 현재 이 상태로 인정하는 파키스탄식의 협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전이죠. 제가 자유한국당 북핵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그 외교협회하고 미국 당국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주필과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ICBM만 제거하는 그런 북핵협상은 한반도에 핵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미국이 파키스탄식의 북핵을 용인하는 협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좌파 정부가 물러나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을 명분이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가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걱정하던 그런 협상이 지금 미북 사이에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북핵을 폐기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은 북의 체제 보장용이다. 남북 통일이 되면 핵도 우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통일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남북 통일이라는 것은 연방제입니다. 북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일국이 체제 연방제 통일을 이 사람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일국이 체제로 성공한 전례가 세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통일은 체제가 같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건 자유민주주의로 가건 체제가 일국이 체제 통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나는 그런 걱정을 늘 해왔습니다. 북의 핵은 지금 북핵 실험이 필요 없는 양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마저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핵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핵폐기란 말이 이젠 쏙 들어갔습니다. 남북이 합작을 해서 미국에 대항을 하니 미국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넘겨주고 이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협상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원전을 30년 이상 가동했기 때문에 핵탄두 1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핵 균형을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남북 합작으로 미국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년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로 북핵 폐기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친북 사회주의 이념에 도취가 돼서 나라 전체를 북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고 위장평화로 남북 연방제 통일로 나라를 북에 바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1년 4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보고 막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폭망했고 이제 나라 안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70년 우방이던 미국도 대한민국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러한 미북 스몰 딜이라고 하죠. ICBM만 폐기하고 미국만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방위 문제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북의 협상은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 내 새해 들어서 몇 차례 이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운명이 금년 봄까지 미북회담 그 다음에 다시 남북정상회담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깨어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북한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탈출구가 북한이다. 남북 경협을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개성공단을 2천만 평 정도로 만들겠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20배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공약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이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역사를 보면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 이후에 중국 등을 통한 우회 무역으로 시작을 해서 1990년도에 우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2010년 고의사 조치 이전까지 10여 차례 남북 경협 시도가 있어서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부 손해만 봤다. 난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우리 정권의 성격 그리고 국제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교류가 이어져 왔지만은 남북 경협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기업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선 북핵 문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하려면 우선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지 대북 제재가 풀립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우리의 거래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바로 망하죠. 대한민국이 망하죠. 그래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남북 경협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북핵을 그대로 둔 채 남북 경협은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은 명확하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발표를 했습니다.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풀려야 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왜 금강산 관광이 중지가 됐습니까? 박광자씨 피살 사건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을 북한 병사가 조준 사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못 받아서 그 중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성공단도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로 세계의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는 것이지 이거 해결 안 하고 재개를 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도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려고 북한에 얼마나 돈을 들어갔습니까? 아마 조 단위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속임수라는 게 밝혀져서 그 조 단위 돈만 손실을 봤죠. 개성공단 금강산 이게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 북한 여성 일자리, 그리고 북한 경제 살리기에 불과하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아니죠. 지금 대기업들은요, 북한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잘못 투자하다가는 현대그룹 꼴이 된다. 소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대북 투자 사업에 전념을 하다가 그룹 전체가 어렵고 그룹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북한 경제 살리게 하는 것이 남북 경협이란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효과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약속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수백조를 들여서 도로, 철도, 공사 전부 해준다 칩시다. 그거 해주면 북한 노동자 살리기, 북한 경제 살리기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해주본들 북한이 그 공사대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우리가 지어주자죠. 그래서 남북 경협 문제는 정말 북한이 핵 폐기를 하고 진정하게 남북 평화를 원할 때 그때 검토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위장평화에 쏘아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그렇게 몰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답방도 좋습니다. 오려면 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고 내려오십시오. 남북 경협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북핵 폐기하고 진정하게 남북 평화를 달성할 생각이 있을 때 내려오십시오. 그게 남북 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첫 국무회의석상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오찬에서도 경제위기 관련 취사선택에서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경제 관련 뉴스도 전부 가짜뉴스라는 그런 취지죠. 대통령이 이제 특명사항으로 가짜뉴스 단속하라고 지시를 냈으니까 이제 난리겠죠. 앞으로 이제 정부 각 부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나서겠죠. 근데 가짜뉴스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전부 이 홍카콜라나 보수 진영, 우파 진영 유튜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나는 봅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의 탄생 배경을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에 들끓게 된 첫째 계기가 광우병 파도입니다. 광우병 파도. 광우병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국민들에게 퍼날랐습니까? 그 당시 MBC PD수첩을 비롯해서 유모차 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식한테는 광우병 옮기는 미국 쇠고기 안 먹이겠다. 또 어떤 연예인은 미국 쇠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근데 언론에 보니까 미국 쇠고기가 사상 최대로 많이 수입이 됐답니다. 광우병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 할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양산이 됐습니까? 평화의 섬 제주에는 안 된다고 온갖 분탕을 다친 게 좌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손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 때 뭐 미군 잠수함이다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좌파들입니다. 그 다음 세월호 때 또 잠수함 충돌설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 전복에도 써먹은 그런 가짜뉴스입니다. 또 사드 전자파 때문에 내 몸이 익는다고 그 성주에 가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서너 명이 빨간 가발 파란 가발 쓰고 온갖 쇼를 다 하며 춤을 추던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민주당입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 댓글 조작 이거는 여론조작 가짜뉴스가 아니었습니까? 또 드루킹을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보십시오. 문 후보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문 후보가 이야기한 사항은 드루킹이 또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판을 했다. 세월호 때 또는 지난 박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좌파들이 자행을 했습니까? 이 정부가 가짜뉴스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수 우파 유튜브 채널이나 또 일부 본래적 기능으로 돌아오고 있는 언론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도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뉴스로 몰면 안 되죠. 그래서 좌파들은 뻔뻔스럽다. 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한 것은 전혀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다시 부탁을 드리면 문설람들의 댓글 부대나 단속하십시오. 거기 보면 아직도 홍준표 욕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단속하십시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짜뉴스 단속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이익이 20조 이하로 격감을 했습니다. 총 매출 59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2018년도 3분기 대비 매출이 9.9%, 영업이익이 38.5%가 격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매출이 17%, 영업이익이 27%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유화 등 우리 기관 주력 산업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설비 투자 상위 10개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작년 6.4%보다 낮은 2.8% 수준입니다. 또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등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해서 제조업이 장기 침체가 계속된다. 이러다가 복합 불황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원인을 다른 데 봅니다. 원인은 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 좌파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도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을 해요.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재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용도 늘릴 생각이 없어요. 국내 투자는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강성 기종 노조 때문이죠. 해외 공장 짓는 것은 계속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하나도 해외 나가죠. LG 나가죠. 현대 나가죠. 삼성 나가죠. 롯데 나가죠. 대기업들은 전부 해외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국내 공장을 정설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 강성 기종 노조에 얹혀서 기종 노조의 정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기종노조 때문에, 강성노조 때문에 공장을 지어본들 그 사람들 놀이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좌우할 아무런 신산업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핸드폰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근데 반도체 뭐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한국의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산업이 황우석 박사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한참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줄기세포 산업이 거의 망한 지경에 와버렸죠. 바이오 업계에서. 또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들이 파업을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딱 파업 일정까지 공고를 해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다 이 정권이 노조에 얹혀서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노조에 얹혀서 대한민국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노조마저 등을 돌리면 이 정부는 갈 곳이 없죠.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좀 되었다. 그렇게 나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자기 핵심 지지층 25% 외에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정작 그거는 본인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연두 기자회견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런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찾을 생각도 없다. 기업에서도 의욕이 꺾였고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힘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